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이 버거운 시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을 찾는 것 같습니다. 존재와 시간,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소신발언하자면 존재와 시간을 읽는다고 해서 크게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존재와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많은 영상도 있고 좋은 가이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존재와 시간을 저는 5파트로 구성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존재 망각, 현존재, 세계 내 존재, 심정성, 시간성 이렇게 5파트로 간단하게 구성해봤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 망각입니다. 플라톤부터 헤겔에까지 존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연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존재에 던졌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묻는 존재자인 인간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 현존재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존재자인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서 우위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못이 있는데 예술가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술작품이지만 목수가 보기에는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잘 연구하면 다른 존재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 내 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를 3파트로 설명하는데 세계 내 존재는 누구인가, 내 존재라는 이 3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계입니다. 저희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죠. 근데 이 안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옷장 안에 옷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이데거가 경계하는 칸트적인 세계일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자연과학 이전에 있는 생활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세계는 무엇일까요? 몰입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항상 몰입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자기만의 음악적인 세계가 있어 라고 말할 때의 그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현존재들을 만나죠. 다른 말로 하자면 세계 내 존재인 공동 현존재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들을 세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지 그거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괜히 책을 보면 좀 나쁘게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생활 세계에 몰입해서 남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게 일상성의 평균화라고 합니다. 세인에 의해 우리는 대개 휩쓸려 살아갑니다. 모두가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공무원 준비하니까 공무원 준비하고 갑자기 남들이 백종원 욕하니까 다 욕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남들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지 나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 존재인데요. 내 존재는 현존재인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감정적 존재라는 겁니다. 칸트는 진리를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눈앞에 있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이 내 인식에 있는 꽃과 일치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이데거는 진리를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꽃은 쓰레기지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성적인 분들 같습니다. 근데 이성적이라는 말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로 감정이 고요한 상태, 이거를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막 괴롭히고 억울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반대로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공부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존재는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도 실은 감정적이라는 것의 부차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세계 내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심정성입니다. 내 존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정적 존재입니다. 감정적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심정성에도 중요한 감정이 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나의 생활 세계를 위협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타를 부숴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수 지망생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망생에게 기타가 없어지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래적으로 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미리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말합니다. 불안은 좀 다릅니다. 불안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본래적인 삶의 가능성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본래적으로 살지 비본래적으로 살지 결단하게 됩니다. 이걸 하이데거는 양심의 결의라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느낀 죽음으로의 선구와 불안에서 느낀 양심의 결의를 합쳐서 우리는 선구적 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구적 결의는 도대체 어떻게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5번째, 시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성이 등장합니다. 선구적 결의는 어느 순간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시간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을 숙자를 써서 시숙이라고 합니다. 이야, 쟤 성숙해졌네? 야, 쟤 철들었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시숙입니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시간 이전의 시숙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과거는 기존성, 현재는 현존화, 미래는 장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진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 요청이 있다면 혹은 있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삼아서 구체적으로 총론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존재와 시간은 사실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책이기라도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책 중 하나입니다. 요새는 많이들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삶이 버거운 시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을 찾는 것 같습니다. 존재와 시간,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소신발언하자면 존재와 시간을 읽는다고 해서 크게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와 시간은 실존주의에 대한 책도 아니고요. 교훈을 주는 에세이나 이야기가 있는 소설도 아닐 뿐더러 하이데거도 실존론자가 아닙니다. 하이데거 자신이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는 실존론자가 아니라 존재론자라고 평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존재와 시간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윤리적 지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후학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보면 뭐 성경 같은 것들도 자기계발서처럼 인용되는 거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도 짧아지고 중요한 개념, 도구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개념들도 생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서론을 한번 써보려고 스크립트를 쓰는데 서론만 쓰는데도 A4 두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어째저째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